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지는 이유를 단백질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나이 들수록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아주 단순한 한 컵의 음료가 이 합성 능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마시지만 효과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 음료입니다. 어떤 음료인지, 어떤 원리인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혹은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리가 무겁고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이 한 컵의 음료가 근육 세포를 깨우고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스위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의 잡음을 걷어내고 정확한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것처럼 막혀있는 신호를 다시 정렬해주는 기능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혈액 속 아미노산 전달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들이 근육세포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음료에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마셔오던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음료가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만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수분 보충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최근 근감소 연구에서는 이 음료가 근육 회복 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같은 의견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체력 변화를 직접 지켜본 저는 이 음료가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 점은 단순한 유행 정보가 아니라 몸의 변화로 검증되는 생활의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마시는 한 잔이 내 근육을 살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넘기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료인지뿐 아니라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지, 또 이 음료와 섞으면 절대 안 되는 조합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근육 회복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깨우는 첫걸음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이 왜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까요? 많은 분들은 그냥 속이 편해진다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은 과정이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단백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근육세포는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연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한 컵을 넣어주면 세포가 아미노산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호가 켜집니다. 이것을 흔히 아침 합성 민감도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몸이 지금 흡수할 준비됐다라고 알려주는 순간에 그 음료가 불씨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류를 깨우는 작용입니다. 나이 든 근육이 단백질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혈류량 감소인데, 이 음료는 아침에 살짝 늘어지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위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기 전에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백질이 음식으로 들어올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음료를 마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공복 섭취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이 음료가 혈관 확장을 돕기 때문에 오히려 공복일 때 더 큰 이점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흥미로운 점은 실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는 아침에 이 음료를 마시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다리 근력이 유지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임상적인 관찰과 학문적 논의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에 이 음료를 마신 뒤 30분 이내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 단백질 합성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 창문 열고 걷기, 혹은 집안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단백질 흡수는 더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60세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년기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 음료의 힘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에 가장 오래 남는 변화는 이렇게 단순한 것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이 정말로 내 근육을 돕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 목적 없이 넘기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음료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어떻게 단백질 흡수를 빠르게 하고 근육세포가 그 성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나면 오늘부터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음료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수분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단백질을 근육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음료를 평생 마셔왔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의 가치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분이 어떻게 근육의 문을 열고 단백질 합성을 가속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분의 첫 번째 기능은 근육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깨우는 작용입니다. 근육세포는 아미노산이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문이 잘 열리지 않고 반응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 음료에 담긴 특정 성분은 이 문을 부드럽게 자극해 반응성을 높여줍니다. 과학적으로는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열 준비를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 덕분에 단백질을 따로 먹지 않아도 흡수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위장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되어 혈액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단백질 분해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이 음료 속 성분이 위액을 균형 있게 조절해 단백질이 과하게 남거나 반대로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문제를 막아줍니다. 즉,
단백질이 몸에 오래 머물지만 부담은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혈관 확장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제대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흐름이 줄어들면 단백질이 세포에 도달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 음료에 포함된 성분은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필요한 정도로 부드럽게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혈류 공급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성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층에서 이 성분 섭취가 근육량 감소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할 때에도 이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아침에 마시는 경우 체력 회복 속도가 더 빠른 사례를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논쟁은 계속되더라도 실제 경험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음식 자체보다 먼저 들어갔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땅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한번 뿌려주면 씨앗이 더 잘 스며드는 것처럼 몸도 먼저 이 성분을 받고 난 뒤 단백질이 들어오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침 한 잔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성분이 근육 회복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키는지, 그리고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왜 특별히 도움이 되는지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한 컵이 몸의 리듬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근육은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며 강해지는 조직입니다. 젊을 때는 손상된 근육 섬유가 빠르게 복구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해도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까지 더 오래 걸리며 심지어는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벅지가 약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료의 성분이 회복 속도 자체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단순한 한 잔이 왜 노년층에게는 더욱 특별한 회복 스위치가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근육세포 내부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에너지를 옮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음료 속 성분은 바로 이 에너지 전달 경로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즉, 회복에 필요한 재료가 제때 도착하도록 수송로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이 성분만으로 회복 속도가 조금씩 향상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면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데 이 반응이 길어지면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 안에 가라앉던 염증이 60대 이후에는 훨씬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음료 속 성분은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키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항산화 작용의 일종인데 이를 통해 근육이 깨끗한 환경에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셋째는 혈류 증가입니다. 회복의 핵심은 재료가 근육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입니다. 이 음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할 근육섬유 주변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 점은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자극에도 회복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이 한 잔으로 회복 리듬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근육 회복 작용을 돕는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고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물 한 번에 더 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논형이 근육은 적은 자극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료라도 30대보다 60대가 마셨을 때 회복 관련 지표가 더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거리인데 일부 학자는 심리적 요인도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쪽은 생리적 반응의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는 작은 신호들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복은 반드시 운동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들어오는 영양신호, 그 신호를 열어주는 성분, 그리고 아침 한 잔의 습관이 회복의 첫걸음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용한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혹시 최근 몇 달 동안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느껴지셨나요? 걷고 난 뒤 더 오래 피곤하거나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하루 한 컵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근육 유지율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컵의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갑자기 확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몸속에서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일정 기간, 즉 최소 몇 달 동안 이 음료를 꾸준히 마신 어르신들은 근육 유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 누적의 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초 체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60세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음료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는 그 감소 곡선이 매우 완만해지는 경우가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량이나 식사량 때문이 아니라 아침에 들어가는 이 음료가 근육세포의 활성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근육을 지키는 힘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로 회복 속도입니다. 근육량이 그대로여도 회복 속도가 느리면 하루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체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음료를 마신 분들 중 상당수는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하게 덜 피곤하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밤에 발이 덜 붓는다와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혈류가 개선되고 단백질 합성이 안정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성 증가입니다.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게 관찰된 지표 중 하나는 일상 속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된다거나 계단 한두 층 정도는 숨이 덜 차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식의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활동성은 근육량 감소를 늦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움직임이 곧 근육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변화는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질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음료의 장기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과 운동량이 거의 비슷한 고령층끼리 비교했을 때
이 음료를 꾸준히 마신 그룹의 근육 유지율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찰되는 변화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어르신 중에는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음료를 하루 한 컵씩 꾸준히 마시라고 권해드렸고 석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예전보다 걷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허벅지 근력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한 컵을 꾸준히 마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근육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음료를 과하게 마실 때 어떤 역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습관도 지나치면 언젠가 부작용을 드러냅니다. 이 음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컵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양을 넘어서는 순간 노년기의 몸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과 혈관, 그리고 혈당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니까 더 마시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넘는 즉시 몸이 조용히 불편함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역효과는 신장의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역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음료 속 특정 성분은 적절량일 때는 혈류를 부드럽게 돕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농도를 높여 오히려 역과 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오히려 근육보다 더 중요한 장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효과는 혈당 변동입니다. 이 음료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 과도하게 마실 경우 혈당 조절 호르몬을 지나치게 자극해 변동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움직이면 몸은 그 변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로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층에서 이 음료를 지나치게 마시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미세하게 더 빠르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역효과는 위장 자극입니다. 이 음료는 적정량일 때는 위를 부드럽게 데워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양이 과해지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마시면 위점막이 민감해져 불쾌감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처럼 마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노년기 위장은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과다 섭취의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양을 늘린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압이 미세하게 출렁이는 경험을 실제로 보고합니다. 논문 속 결과와 현실의 몸은 때때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당함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달합니다. 네 번째 경고는 체내 균형의 붕괴입니다. 이 음료는 근육에 좋은 작용을 하지만 그 작용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몸속 미네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과 함께 섭취가 많아지면 전해질 농도가 희석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오히려 경직되거나 주의가 잘 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육을 돕기 위해 마신 음료가 근육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양을 늘리는 편은 아니신가요? 조금 좋으면 많이 좋다는 생각이 우리 몸에 꼭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모든 신호가 천천히 균형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선을 넘는 순간 평소보다 더 큰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노화의 특징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음료를 마시기 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질환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절한 섭취 기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습관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는 질환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꾸기 때문에 이 음료 역시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마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노년기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지 않지만 아침 공복에 마셨을 때 혈당 반응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조금만 요동쳐도 하루 컨디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이 음료를 마신 뒤 몸이 괜히 뜨거워지거나 머리가 살짝 무거운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자극받으면서 생기는 흔한 패턴입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 음료의 섭취량과 혈당 변동 사이에 미세한 관련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공복 한 컵 대신 식사 중 또는 식사 바로 후에 마시는 것이 더 부드럽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음료 속 특정 성분이 혈관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수분과 특정 전해질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량만 마셔도 붓기나 피로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논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음료의 신장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신장 기능 저하와 음료 섭취 패턴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신호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음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지만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혈압이 낮은 분들은 음료 한 컵으로 혈관 반응이 민감해져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대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원래 괜찮았는데 요즘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음료는 소화를 돕지만 때때로 위산을 자극해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섭취는 위 점막을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침에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보다는 점심 직전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든 간에 섭취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때로는 양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음료가 내 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쉬어야 하는가? 이는 전문가의 조언뿐 아니라 본인의 몸이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공복 섭취 시 일부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불편한 부작용과 그 원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이라는 조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섭취 시간대와 습관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은 몸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대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과 장기는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절전 모드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소화와 에너지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음료 역시 공복에 마셨을 때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한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불편함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하면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불편함은 위산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점막은 더 얇아지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음료는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성질이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을 빠르게 깨워 위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만 마시면 속이 따갑다, 괜히 쓰린 느낌이 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산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속 더부룩함입니다. 공복의 위장은 비어있을 때 오히려 수축하는 힘이 강해지는데 이때 갑자기 따뜻한 음료가 들어오면 위 근육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달라지면서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운동이 느린 분들은 공복 섭취 후 더부룩함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위장 기능이 예민하거나 야간 식사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이 음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어 혈류가 갑자기 넓어지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며 가벼운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런 반응이 훨씬 더 뚜렷합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혈관이 넓어지면 어지러움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 순간 벽을 짚거나 잠시 멈춰 서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현상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에는 작은 흔들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식욕 저하입니다. 공복에 이 음료를 마시면 위벽이 따뜻해지며 소화가 빨리 시작되는 반면 어떤 분들에게는 식욕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다, 음료를 마신 뒤로 밥맛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침 식사가 줄어들면 결국 단백질 섭취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을 위해 마신 한 잔이 오히려 단백질 부족을 유발하는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공복 섭취의 부작용이 과장되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고령층에서 공복 섭취가 위점막의 민감도를 높이고 혈압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분은 편안하고 어떤 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몸이 말하는 작은 신호를 먼저 들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아침 공복에 마신 뒤 속이 편치 않거나 갑자기 한숨이 깊어지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공복 섭취가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음료와 절대로 함께 섞어 마시면 안 되는 조합, 즉 근육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혼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료는 단독으로 마실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재료와 섞어 마시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는 이 음료의 장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잘못된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근육 회복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조합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하니 같이 마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료와 우유를 함께 마시면 위에서 응고 반응이 일어나 소화가 느려지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혈액으로 전달되는 아미노산 속도도 늦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유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이 음료와 함께 먹는 방식은 현명한 조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당분이 높은 오렌지, 사과, 포도, 주스와는 서로 충돌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 음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어 두 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때 혈당 변동 폭이 커지고 몸의 에너지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은 근육 합성이 필요한 중요한 시간대에 오히려 혼란을 주어 단백질 활용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몸에 좋으니까 같이 마시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특정 비타민, 미네랄 보조제와의 동시 섭취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슘, 철분 보조제는 이 음료 속 성분과 흡수 경로가 겹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산도가 낮은 환경에서 잘 흡수되는데 이 음료는 위의 산도 온도 변화를 급격히 만들 수 있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역시 위장 운동을 달라지게 만들어 음료의 장점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제는 식사 시간대에 따로, 음료는 단독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감미료나 벌꿀을 섞는 경우입니다. 이 음료는 본래의 형태로 마셔야 근육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닭에 만들기 위해 감미료나 꿀을 넣으면 혈당 반응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호르몬 신호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꿀은 좋은 식품이지만 아침 공복에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하게 촉진되어 속쓰림이 악화되는 패턴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음료와 다른 식품을 함께 섞어도 괜찮다라는 의견과 단독 섭취가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기의 위와 장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혼합이라도 영향을 크게 받기 쉽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이 음료를 단독으로 마시는 분들이 확실히 속 편함과 근육 회복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이 음료에 이것저것 넣어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닭에 만들려고 무심코 꿀 한 스푼을 더한 적은 없으신가요?
작은 습관이라도 근육 회복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한 잔이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선택이 훨씬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음료가 근육과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원리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 한 컵이 한 사람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구나 자료보다 더 강력한 것은 결국 사람의 변화입니다. 몸이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동력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7세 여성으로 평소 다리가 자주 붓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 의자에 앉아 쉬기를 반복하던 분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시간조차 길게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근육은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본인은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했지만 몸은 분명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체력과 회복력의 저하는 곧 일상의 독립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복잡한 조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많은 단백질 보충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음료를 아침에 한 컵씩 부담 없는 시간대에 꾸준히 마셔보자고 권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분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달라지겠어요?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침에 덜 무거워요 였습니다. 눈을 뜰 때 그간 눌러 앉아 있었던 피로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몸을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걷는 속도도 약간 빨라졌고 이전보다 덜 쉽게 지친다고도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첫 신호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오후 시간이 훨씬 견딜만해졌고 다리 붓기가 줄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병원에 올 때도 예전보다 걸음이 안정되어 있었고 진료 후 돌아가시는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요즘 뭐가 달라졌나요? 라고 물었고 그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힘이 덜 빠져요. 그 한마디가 근육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음료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의 변화는 작은 에너지 신호가 꾸준히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좋아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아침 한 잔이라는 일정한 신호는 근육세포를 깨우고 혈류를 부드럽게 돌리고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반복적으로 시켜줍니다. 이 꾸준함이 결국 몸 전체의 회복 속도를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음료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직접적이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이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몸이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일상이 달라지는 변화, 기력이 돌아오는 순간 걷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감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스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할 때 건강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현재형의 경험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스스로 느낄 만큼의 회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운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몸이 작은 신호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근육 지키기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 흐름만 이해하면 몸은 그 리듬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몸이 매일 받아들이는 작은 신호를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음료의 원리와 작용도 결국 그 작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근육 지키기 공식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정돈된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아침 신호 주기입니다. 아침에 몸은 가장 예민하고 동시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음료는 공복 상태에서 근육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복 섭취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복에 마셨을 때 속이 편하고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리듬입니다. 반대로 공복 섭취가 속쓰림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한다면 식사 직후나 오전 중간에 마셔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대에 마신다는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단독 섭취입니다. 이 음료는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을 때 가장 순수한 작용을 합니다. 우유, 주스, 보조제, 꿀 등과 함께 섞으면 오히려 흡수 경로가 흔들리고 근육에 전달되는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위와 장은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혼합에도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가급적 별도로 마셔야 합니다. 단독 섭취가 곧 근육 회복의 신호를 가장 선명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과하지 않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정반대입니다. 지나치면 흔들립니다. 이 음료도 하루 한 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컵. 3컵으로 늘린다고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이나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몸은 적절한 양을 가장 잘 기억하고 그 양이 반복될 때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노년기 건강의 핵심 리듬입니다. 네 번째 공식은 섭취 후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 음료가 근육에 좋은 작용을 하더라도 몸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따뜻해지고 힘이 조금 나는 느낌이 들고 어떤 분은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화된 건강 지도입니다. 음료를 마신 뒤 몸이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조용히 반응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섭취 시간과 양을 훨씬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식은 단백질과의 연결입니다. 이 음료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높이고 단백질 흡수를 돕는 신호를 보내지만 단백질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음료로 몸의 문을 열어두었다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단백질이 들어가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부, 달걀 하나, 닭가슴살 조금, 생선 한 토막,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음료가 문을 열어두었을 때 단백질이 들어와야 그 문이 진짜로 역할을 합니다. 문을 열어두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해서는 효과가 반쪽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음료가 근육 회복에 어느 정도 직접적이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찰을 해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일관되게 지킨 사람은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회복의 속도를 높여간다는 흐름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 몸이 유난히 잘 움직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겁고, 이 차이는 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신호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공식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침 한 컵, 단독 섭취, 지나치지 않은 몸의 반응 확인, 단백질 연결. 단 하나만 시작해도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택이 근육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의 몸이 다시 회복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고 강한 마무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잔의 음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그 흐름을 늦추고 되돌리는 힘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침에 한 컵 단독 섭취, 과하지 않은 습관, 몸의 신호를 듣는 태도 같은 아주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섬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개선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작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침의 리듬을 바꾼다면 근육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나는 늦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근육은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다리가 무거워도, 계단이 부담스러워도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한번 약해진 근육도 다시 신호를 주면 회복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느려졌다고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바꿀 수 있고,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여전히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몸의 신호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분의 몸이 고맙다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일어나기 편해지고 걷는 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덜 힘겨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기력이 돌아오는 작은 변화, 그 변화가 자신감과 독립성을 되돌려 줍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으로 조용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의 회복을 앞당기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방향을 정할 뿐 속도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내일을 다르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해 보세요.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